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3학년 학생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처에 따라서 반이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현인과 학생? 사실 저는 취업에 대한 의욕이 없어서 처음에 공부도 소홀히 했었는데요. 네. 근데 H 반도체 기업 회사 체험을 다녀오면서 네. 생각이 좀 바뀌었던 거예요.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학교에서 전공정 반을 택해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H 반도체 기업에 약정이 되었고 그 회사에 맞는 반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거의 취업이 된 거랑 같은 거네요? 네. 와. 그러니까 회사별로 반이 나뉘는 거예요? 민규 학생은요? 저는 현구 친구와 조금 다르게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지금 취업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요. 또 2학년 초반에 제가 S전자로 취업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주는 뭐 S컵 방과후를 통해서 뭐 오픽 같은 뭐 외국어 회사에서 필요한 그런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형 맞춤형 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이게 항상 특성하고 마이스터코가 나오면 잠시 몽롱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종반 하는데 이게 전체 공종반인지 앞에 있어서 전공종반, 뭐 뒤에서 후공종반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선생님 반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 야, 오늘 한번 배워봅시다. 네, 저 좋습니다. 반도체가 뭔지. 네. 예. 이게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이런 창피해. 저는 처음에 왜 거울을 들고 나오셨나 TV에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네. 보면 네. 이렇게 방진복을 입고 가지고 다니는. 자, 이 웨이퍼에 이제 이러한 디자인을 입혔죠. 네. 다르죠.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웨이퍼인데 웨이퍼에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회로를 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이 전공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주로 대기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 전공정 분야를 다루고 있고, 네. 자, 요거를 이제 조각조각 잘라서 이런 부품들 많이 보셨죠? 아, 요건 봤어요. 저 동그란 거 잘라서 아이씨하고 이렇게 하는. 되는 요건 거군요. 봤습니다. 네네.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공정이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공정들은 뭐 제품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들이 냉장고, 많겠죠. TV, 네네네.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네. 네. 그래서 후공정의 이제 회사들은 굉장히 많고 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배정돼 있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반과 후공정반을 3학년 때 이제 구분해서 나누는데 그 전에 2학년 때 이미 취업을 약정을 시작해서 2학기가 되면 한 80%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매칭을 해서 산업체와 약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3학년 올라가서는 거기에 맞는 반을 따로 편성을 하죠. 예를 들어 3학년 1반과 2반은 전공정 회사에 약정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1, 2반이 되겠고요. 3반은 이제 후공정의 회사와 협약되어 있는 학생이 3반. 그리고 4반은 이제 반도체 장비, 이런 반도체를 만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반. 5반은 이제 일반적인 공기업이나 이런 기타 기업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반을 5반으로 편성해서 우리는 5개 반을 3학년 반을 회사별로 이렇게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영구 학생이나 전민규 학생이 이제 전공정 과정에 있는 전공정 반에 속해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면 2학년 때 내가 갈 회사를 정하고 그에 따라 네. 전공정 후공정 간다는 거니까 네. 이 약정됐다라는 게 지금 2학년 네. 때 이미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제 현재 56개의 산업체와 반도체 관련 산업체와 MOU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 회사들과 그 학생들이 이제 매칭을 시켜서 약정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그 56개의 회사 중에서 좀 이렇게 대기업을 선호해서 전공정만을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대기업의 인지도나 공급이 약간 많다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인기가 좋은데요. 차츰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후공정 부분은 다양한 기술들을 더 배울 수 있고
깊이 있는 전문 기술을 더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에도 차츰 인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후공정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또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회사 사장, CEO가 되거나 또는 창업을 하기에 좀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또 강점 중에 하나는 병역 특례 업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또 가지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특성화 코드 많이 나오고 마이스터고 나왔을 때 제가 가끔 신문 기사를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게 일찍 취업이 됐는데 또는 뭐 학년 학교 생활 중에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 때문에 중도 일탈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 이탈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우리의 학교 학생, 졸업생들은 취업 후에 계속해서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을 이용해서는 또 취업 전진기지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 쪽에 직접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산업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졸업생까지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약 한 10% 이내 정도가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의 일과 우리 학교 내에서 그 현장 중심에 맞춤형 교육을 했던 부분이 잘 매칭이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직무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뭐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은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가 일단 3학년 때, 3학년 때 희망처에 따라서 반이 결정이 되는 거고, 기업에서 원하는 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아예 딱 준비된 인재로 딱 취업이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건데, 먼저 우리 홍일점이에요. 여학생이에요. 김혜정 학생은 지금 어떤 반 지원할 계획 갖고 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원하는 반은 후공정 반인데요. 제가 원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독일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 최대의 셀 제조업체이자 모듈 제조업체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이 회사를 알게 된 계기가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이 회사에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저랑 그 친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말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의 복리 후생이나 아니면 회사의 분위기 아니면 회사 직속 상사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모든 게 다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죠. 다 원하는 대로 가면 좋은데 사실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보니까 인증제? 네. 그런 어떤 인증제 확인까지 받아야 회사에 취업이 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아, 네. 저희는 영마이스터 인증제라고 영마이스터 인증제라는 것을 시행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네. 외국어 능력, 정보화,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전문 능력, 그리고 전문 의식으로 총 5가지가 나뉘는데요. 이것들은 교과 외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게 산업체에서 이 항목을 정했다고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기업에 인턴십까지도 다 참여를 해 왔다고 들었어요? 갔다 왔죠, 민규 학생도. 네. 어땠어요? 네, 저는 총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총 3번의 인턴십을 다녀왔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뭐 반도체 8대 공정이나 뭐 환경 안전, 그리고 회사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들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8대 공정 강의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제가 갈 사업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마 전에 다녀온 인턴십에서는 네. 제가 실제로 갈 부서를 배치를 받은 후에 그리고 그런 현업 부서에서 교육을 받고 또 실제 반도체 공정 안에서 네. 여러 가지 실습을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턴십 가서 고등학생인데 사업 부서 신청하고 사업 부서로 배정까지 받은 거 보면 실전이에요. 정말 실전이란 말밖에 안 네. 형구 학생은요? 네, 제가 약정대에서는 특별한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약정대 회사의 현장 전문가가 직접 오셔서 저희가 배운 반도체 내용들을 평가해 주시고 현장 거리감을 좁혀 주셔가지고 그 인턴십을 가지 않아도 선배들 말로는 적응하기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저희 회사에서 네 분이 저희 학교로 오셨거든요, 선생님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회사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 그 현장의 분위기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 이거는 찾아오는 인턴십이네요.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 진짜 회사 들어가서 그분들 선생님 다시 만나면은 진짜 회사 생활도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 좀 친분이 좀 많이 쌓아두었나요? 그때 오셔서 저희랑 농구를 한 적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회사를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하게 돼 있어서 아, 그 네네네. 군대 가기 전에 연락을 하시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가기 전에. 야, 진짜 그 네. 친형제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을 아, 그런데 전 궁금한 게 이게 4학년 때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1, 2학년 때는 도대체 뭘 배우는지 1, 2학년 때 수업엔 뭘 배우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배우는 게 다 달라져요. 1학년 때는 반도체 기초 요소 기술들을 배우는데요. C 프로그래밍이나 전기공학 아니면 프로젝트 공작 등을 배우고요. 2학년 때는 이것들을 심화한 기술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도 1, 2학년부터 아까 보니까 그 기초기술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다 하던데 혜정 양은 뭐 어떤 거를 만들어 봤습니까? 아, 네. 저희 프로젝트라고 하면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습 활동이에요. 네. 저는 1학년 때 스마트 트래시캔이라는 작품명으로 자동으로 열린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우와. 네, 이 쓰레기통이 초음파 센서가 그 적정 거리 안에 물체가 들어와서 물체가 감지가 되면 쓰레기통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오. 자동으로 열리면서 그 부저가 울리면서 소리가 들리고 LED가 켜지면서 불이 켜지는 그런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금속, 플라스틱, 종이 등을 그 분리수거 해주는 네. 쓰레기 분리수거 장치를 만들 예정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진짜 편하겠다. 분리수거를 쓰레기통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분리수거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하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센서 같은 거를 달아서 금속 센서나 무게 센서를 달아서 종이면 가벼우니까 종이라고 알려주는 불이 들어오거나 금속이면 금속이라고 알려주는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예정이에요.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빨리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학교에 보급하면 독점하는 거예요. 학교뿐만이 네. 아니라 주부님들 난리 납니다. 그거 나오면. 예, 기다릴게요. 우리 현구 학생은 근데 제가 2학년 때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키친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은 제가 핸드폰 음성인식을 통해 당근이라고 외치면 네. 당근이 있는 서랍에 LED가 켜지면서 LED를 알려주고 당근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서랍이 열려 네. 그 주부님들이 편하게 꺼냈을 수 있도록 네. 하는 작품입니다. 그 연경환 나 선생님 진짜- 이제 혼자 사시는데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국자 같은 거. 참기름 하면 저기서 반짝반짝 거린단 말이죠. 이거 대박이네. 야, 기발한데요. 민규 학생은? 네, 저는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해서 불이 나면, 즉 LED 불이 들어오면 그 위치를 센서가 감지하여 소화 호수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물을 분사하게 되어 그렇게 불이 꺼지게 하는 그런 소화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반도체 공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터 공정의 장비를 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화면 보니까 그 뭐 로봇도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반도체 전문 학교고 반도체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거를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굳이 뭐 어떤 제품에까지 뭐 로봇까지 이렇게 다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활동은 아주 창의적이면서 융합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물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목표이기도 하죠. 창의적이면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거. 매년 이제 11월 달이 되면 마이스터 기술 제전이라고 이제 학교 자체 행사를 열어서 외부의 산업체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작품을 보고 평가까지 받는
그리고 다양한 행사까지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기술 축제가 되는 그런 장을 또 열어서 열기도 합니다. 일단 학생들에게 이제 반응을 물어보면 가장 학창 시절에서 기억 남은 것 중에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학습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제 면접을 볼 때도 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접 시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계를 좀 돌려서 중학교 시절 돌아갔을 때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낯서고 전문적인 분야를 배웠을 때 정말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혜정 학생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기술 과목을 배웠는데 중학교 때도 기술 과목을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기술을 배우는 학교이다 보니까 입학해서도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힘들어 했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친구들과 협력해가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재밌다고 느껴요. 저는 두 가지를 본 게요. 하나는 진짜 반도체 특성화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게, 보통 인문계에서는 이렇게 학교 수업 못 들어가면 학원이라는 돌파구가 있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다 해서 여기가 정말 특성화일 거고 느꼈지만, 프로젝트 수업하고 또 친구들 수업 때문에 기술을 싫어했던 혜정 학생이 다 따라갔다는 거. 정말 대단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형구 학생은 근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운동선수라여서 반도체 전문 능력이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어떤 운동 했었어요?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했습니다. 와, 태권도 선수였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전향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이 운동은 반대하셨고 차라리 취업을 하라 하셔서 제가 또 전자기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다 관심이 어쩌다 있었군요. 보니 충북 반도체고등학교 찾아보게 되었고 네. 알아보니 미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관련 회사로만 취업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을 보고 이 학교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운동하다가 전향을 했는데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1학년 때는 사실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2학년 때 친구들이 대기업 입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이러면 안 되겠다 예. 싶어서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고 예. 반도체 현장 체험학습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서 어렵지 않았고 예. 그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그 어쩌다 보니 전교 5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 이게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던 친구가 전교 5등까지 갈 수 있고 정말 와, 전교 5등 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일단 부모님한테 다 자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딱 성적표 보여주면? 운동만 하던 놈이 많이 변했다고. 뿌듯해 하시죠? 네. 네, 잘했어요. 반면에 우리 중3 때부터 이 학교 원했던 민규 학생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았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기술 과목이 처음 겪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근데 이게 처음부터 반도체 심화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1학년 때는 뭐 전기, 전자 뭐 그런 기초들은 배우고요. 2학년 때 뭐 차근차근 배우고 3학년 때 반도체 전공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이런 학교의 교육 과정 덕분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취업률 100%다, 대기업 취업이 가능하다 해도 내 적성에 맞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일단 혜정 학생, 이 학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 학교가 저희 집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학교에 원서를 넣자 하고 생각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진학 후에 공부하는 게 싫다 이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3학년 때 올라와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까 취업률 100%라는 말이랑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이 저의 마음을 더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우리 현구 학생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했고 또 남들과 달리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모두나 가는 대학교 그 가정을 밟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취업하자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충북 반도체고등학교는 취업률도 높고 그 교육비 지원이 많아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취업을 하더라도 또 배우고 싶으면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그것을 보고 바로 이 학교에 지원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적성 걱정이 안 됐어요? 아, 적성은 제가 뭐 전자기기 쪽에 관심이 많았고 네. 그 전자기기를 분해 조립하는 것도 흥미가 있어가지고 예. 네, 처음에는 없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태권도로 일단 네. 딱 부셔놓고 다시 딱 조립해보고. 좋네요. 야, 어쨌든 뭐 적성이 잘 맞는 거네요. 이제 우리 민규 학생은요? 네, 저는 원래 일반 인문계로 진학을 하려 생각을 했었는데요. 3학년 때 저희 담임인 선생님이 되게 그런 문을 되게 넓게 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 같은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최신 휴대폰이 나오면 스펙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분해도 해보면서 그렇게 그런 관심이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선생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전국 유일의 반도체를 다루는 이런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집이 경남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지내는 거 좀 걱정 안 됐어요? 아, 좀 많이 힘들었긴 한데 뭐 기숙사 시설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괜찮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 추천으로 동생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형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16살, 17살 때 내 아이를 타지로 보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공부한다는 게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일인데 형제를 보낼 정도면 부모님도 굉장히 안심을 하시고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 요즘 반응 어떠세요? 취업도 다 끝났는데 벌써?